해리포터와 불의 잔 제23장 크리스마스 무도회. 크리스마스 당일 해리는 벼랑간 잠에서 깨어났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의아해하며 눈을 뜨자 큼직하고 동그란 녹색 눈이 달린 뭔가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던지 코가 맞닿을 정도였다. 도비! 해리가 소리쳤다. 그는 집 요정에게서 허둥지둥 물러나다가 하마터면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 도비는 죄송해요. 도비가 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고는 뒤로 펄쩍 물러나며 걱정스러운 듯 꽥꽥 소리질렀다. 도비는 그냥 해리포터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해리포터가 도비한테 가끔 만나러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만나러 오는 건 괜찮아. 해리가 말했다. 심장박동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숨이 가빴다. 그냥 다음에는 날 쿡 찌르거나 해. 알았지? 그런 식으로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말란 말이야. 해리는 사주식 침대에 커튼을 열고 옆 탁자에서 안경을 집었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깬 론, 쉐이머스, 딘과 네빌이 머리카락은 죄다 흐트러진 채 졸음에 겨운 눈으로 각자의 침대 커튼 틈새로 내다보고 있었다. 누가 공격이라도 했어, 해리? 쉐이머스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도비였어. 해리가 옹알거렸다. 다시 자. 그럴 순 없지. 선물이잖아. 쉐이머스가 침대 발치에 있는 커다란 꾸러미를 보고 말했다. 론과 딘과 네빌은 어차피 깬 마당에 침대에서 나와 함께 선물 개봉식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도비를 돌아보았다. 도비는 지금 해리의 침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해리의 기분을 망친 것이 아직도 걱정되는 표정이었다. 머리에 쓴 찻 주전자 덮개 꼭대기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 방울이 달려있었다. 도비가 해리포터에게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그가 머뭇거리며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지. 해리가 말했다.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거짓말이었다. 그는 도비에게 줄 선물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짐 가방을 열고 둘둘 말아놓은 양말 한 켤레를 꺼냈다. 유난히 여기저기가 늘어나서 튀어나온 양말이었다. 그가 가진 양말 중 가장 낡고 더러운 이 겨자색 양말은 한때 버넌 이모부의 것이었는데 유독 곳곳이 튀어나온 까닭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이것으로 스니코스코프를 둘둘 싸놨기 때문이다. 그는 스니코스코프를 빼내고 도비에게 양말을 건네며 말했다. 미안, 포장하는 걸 깜빡했네. 하지만 도비는 무척 기뻐했다. 양말은 도비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가 신고 있던 이상한 양말을 벗어버리고 버넌 이모부의 양말을 신으며 말했다. 이제는 양말이 7개나 있어요. 그런데 도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양말 두 짝을 반바지 밑에 닿을 만큼 최대한 끌어올려서 신고 있었다. 가게에서 실수를 했나봐요, 해리포터. 똑같은 양말을 2짝 줬네요. 이런 해리. 어떻게 그걸 몰랐을 수가 있냐? 론이 포장지가 잔뜩 흩어져 있는 본인의 침대에서 이쪽을 바라보고는 씩 웃으며 말했다. 저기 말이야, 도비. 자, 여기. 이 양말 2짝을 줄게. 그러면 적당히 섞어 신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네 스웨터. 그는 방금 포장을 뜯은 보라색 양말 한 켤레와 위즐리 부인이 손수 떠서 보낸 스웨터를 도비에게 던져주었다. 도비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아주 친절하시군요. 도비가 꾀꾀거렸다. 론에게 깊숙이 허리를 구부리는 그는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다.
도비는 당신이 위대한 마법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리포터의 가장 위대한 친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너그럽고 고귀하고 욕심 없는 분인 줄은 도비도 미쳐. 그냥 양말인데 뭐. 론이 말했다. 귀가 살짝 빨개졌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은 듯했다. 와, 해리. 그는 방금 해리가 준 선물을 연터했다. 차들리 캐넌스 모자였다. 죽인다. 그러면서 모자를 머리에 눌렀었는데 그의 머리카락 색깔과 끔찍할 만큼 어울리지 않았다. 도비가 해리에게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양말이었다. 도비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집 요정이 기쁜 듯 소리쳤다. 봉급을 받아서 털실을 샀어요. 왼쪽 양말은 밝은 빨간색에 빗자루 무늬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양말은 초록색에 스니치 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이거 참 고마워 도비. 해리가 말하고는 양말을 신자 도비의 눈에서 또다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비는 이제 가봐야 돼요. 주방에서 벌써 크리스마스 만찬을 만들고 있거든요. 도비가 말했다. 그러더니 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흔들며 빠르게 침실을 나갔다. 해리가 받은 다른 선물들은 도비가 준 이상한 양말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 물론 휴지 한 장을 보낸 더즐리 가족의 선물을 제외한다면 말이지만 그것은 역대 최악의 선물이었다. 해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1톤 혓바닥 토피를 아직 잊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영국과 아일랜드의 퀴디치 팀들이라는 책을 주었다. 론의 선물은 두둑한 똥폭탄이었다. 시리우스는 어떤 자물쇠라도 딸 수 있고 어떤 매듭이라도 풀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주머니 칼을 보냈다. 그리고 해그리드는 해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갖 간식이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보내왔다. 버티모트의 모든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 개구리 초콜릿, 드루블에 엄청 잘 부러지는 풍선껌, 피징 위즈비 등이었다. 물론 위즐리 부인이 매년 보내주는 새 스웨터, 용이 그려진 녹색 스웨터였는데 해리는 찰리가 그녀에게 폰테일에 대해 전부 얘기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과 직접 만든 고기 파이가 잔뜩 들어있는 꾸러미도 있었다. 해리와 론은 휴게실에서 헤르미온느를 만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그들은 오전 대부분을 그리핀도르 탑에서 보냈다. 모두 각자 받은 선물을 풀어보며 즐기고 있었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다시 대연회장으로 가서 적어도 100마리는 되는 칠면조와 크리스마스 푸딩, 산더미처럼 쌓인 크리비지 마법사용 크리스마스 크래커가 포함된 훌륭한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교장으로 나갔다. 덤스트랭과 보바통 학생들이 성으로 오면서 만들어 놓은 깊게 파인 길을 제외하면 눈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해리와 위즐리 형제들은 눈싸움을 했고 헤르미온느는 거기에 동참하기보다 그냥 지켜보는 쪽을 택했다. 5시가 되자 그녀는 무도회 준비를 하러 기숙사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뭐? 3시간이나 필요하다고? 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지가 던진 커다란 눈덩이에 머리를 강타당하며 한눈판 대가를 치렀다. 진짜 누구랑 가냐니까. 그가 헤르미온느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손만 휘휘 내젓고 돌계단을 올라 성 안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무도회에 연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저녁 7시가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눈덩이를 정확히 조준하기 힘들어지자 다들 눈싸움을 멈추고 우르르 휴게실로 돌아갔다. 뚱뚱한 귀부인이 아래층에서 올라온 친구 바이올렛과 함께 액자 속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무척 취해 있었고 그린 바닥에는 빈 리큐어 초콜릿 상자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크리스마스 정글. 맞아, 그거야. 그들이 암호를 대자 그녀는 낄낄 웃더니 앞으로 획 열리며 그들을 들여보내 주었다. 해리와 론, 쉐이머스, 딘, 네빌은 침실에서 정장 로브로 갈아입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는 기색이었는데 론이 가장 심했다.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구석에 있는 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는 로브가 더도 덜도 아닌 여자들이 입는 드레스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외면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그 옷을 좀 더 남자답게 만들어 보려는 절박한 시도로 목깃과 소매에 절단 마법을 걸었다. 꽤 효과가 있었다. 적어도 이제 레이스는 달려있지 않았다. 다만 솜씨는 그다지 깔끔하지 못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 보니 목깃과 소매 가장자리는 여전히 비참하게 너덜거렸다. 난 너희가 어떻게 우리 학년에서 가장 예쁜 여자애들이랑 파트너가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딘이 작은 소리로 토절거렸다. 동물적인 매력이지. 론이 소매똥에서 빠져나온 실밥을 뜯으며 우울하게 말했다. 평소처럼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아닌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탓에 휴게실은 낯설어 보였다. 파르바티가 계단 밑에서 해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실 꽤 예뻤다. 강렬한 분홍색 로브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황금색 장식용 술로 따아 올렸고 손목에는 황금색 팔찌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그녀가 이제 키득거리지 않는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너... 멋지다. 해리가 어색하게 말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파드마는 현관홀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녀가 론에게 덧붙였다. 알았어. 론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어딨지? 파르바티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가볼까, 해리? 그래. 해리는 그냥 휴게실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대답했다. 초상화 구멍으로 나가는 길에 프레드가 해리를 지나치면서 눈을 찡긋했다. 현관홀도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대연회장 문이 활짝 열릴 8시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다른 기숙사에서 파트너를 구한 학생들은 인파를 헤치며 서로를 찾으려고 애썼다. 파르바티가 쌍둥이 자매인 파드마를 데리고 해리와 론에게 다가왔다. 안녕. 파드마가 말했다. 밝은 터키 옥색 로브를 입은 그녀는 파르바티만큼이나 예뻤다. 하지만 그녀는 론과 파트너가 된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은 듯했다. 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너덜너덜한 목깃과 소매에 길게 머물렀다. 안녕. 론이 그녀가 아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런. 그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해리 뒤에 숨었다. 은회색 세틴 로브를 입은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운 플레르 들라크루가 레번클로 퀴디치 팀 주장인 로저 데이비스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라지자 론은 다시 허리를 펴고 사람들의 머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가 다시 말했다. 지하 감옥에 있는 휴게실에서 나온 한 무리의 슬레데린 학생들이 계단을 올라왔다. 말포이가 맨 앞에 있었다. 그는 높은 옷깃이 달린 검은색 벨벳 정장 로브 차림이었는데 해리 눈에는 꼭 성공의 사제처럼 보였다. 주름 장식이 잔뜩 들어간 연분홍색 로브를 입은 펜지 파킨슨은 말포이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다. 크레브와 고일은 둘 다 녹색 옷을 입고 있어서인지 마치 이끼 낀 거대한 돌덩이 같았다. 둘 다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것을 보니 해리는 기분이 좋았다. 오크나무 정문이 열리며 덤스트랭 학생들이 카르카로프 교장과 함께 성으로 들어왔다. 모두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크룸이 푸른색 로브를 입은 예쁜 여학생과 함께 맨 앞에 서 있었다. 해리는 처음 보는 여학생이었다. 덤스트랭 학생들의 머리 너머로 보이는 성 앞 잔디밭은 수백 개의 꼬마 전구로 밝힌 작은 동굴처럼 변해 있었다. 그 꼬마 전구는 실제 살아있는 요정들이었다. 요정들은 마법으로 만들어낸 장미 덕물에 앉아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처럼 보이는 조각상 위에서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때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 선수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파르바티가 활짝 웃으며 팔찌를 다시 매만졌다. 그녀와 해리는 론과 파드마에게 이따 보자 라고 말한 뒤 앞으로 걸어갔다. 제잘거리던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빨간 격자무늬 정장 로브를 입고 모자 챙에 상당히 불성사나운 엉겅퀴 화환을 두르고 있는 맥고나걸 교수가 대표 선수들에게 다른 학생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문 한쪽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이 자리에 앉은 뒤
줄을 지어 대연회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플레르 들라크루와 로저 데이비스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데이비스는 플레르와 파트너가 되는 행운을 차지했다는 사실에 좀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는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세드릭과 초도 해리 근처에 있었다. 해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없도록 눈을 피했다. 대신 그의 시선은 크롬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향했다. 순간 해리의 입이 떡 벌어졌다. 헤르미온느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헤르미온느처럼 보이지 않았다. 머리에 뭔가 했는지 우아하게 따아올린 머리카락은 더 이상 부스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끈하게 윤기가 흘렀다. 그녀는 아주 얇고 가벼운 재질의 연한 파란색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어쩐지 자세도 달라 보였다. 어쩌면 평소에 짊어지고 다니는 20권 넘는 책들이 없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헤르미온느는 또한 미소 짓고 있었는데 앞니 크기가 줄어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었다. 해리는 자신이 왜 진작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안녕 해리? 그녀가 말했다. 안녕 파르바티? 파르바티는 호의적이지 않은 불신 가득한 눈으로 헤르미온느를 빤히 바라보았다. 파르바티뿐만이 아니었다. 대연회장 문이 열리자 도서관을 들락거리던 크롬의 팬들이 헤르미온느에게 깊은 반감이 어린 눈길을 던지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나갔다. 말포이와 함께 그 옆을 지나가던 펜지 파킨슨이 입을 떡 벌렸다. 심지어 말포이조차 헤르미온느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올리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 시리즈에 대한 오디오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해리포터와 불의 잔 시리즈에서 크리스마스 무도회 장면을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오랜만에 올린 영상이니만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 이렇게 일러스트 에디션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선물 받게 됐는데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이어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오디오북 들으시면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이 해리포터와 불의 잔 크리스마스 무도회 챕터의 전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비가 나오는 부분부터 오디오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도비를 좋아하거든요. 해당 장면에서 이제 도비가 나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도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도비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시리즈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해리포터가 자신의 양말을 이제 드레이코 말포이의 아버지인 루시우스 말포이에 오신 것처럼 해서 이제 옷을 선물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비는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도비가 이제 구직의 난을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덤블도어가 호그와트의 주방 스텝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퇴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가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비가 양말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양말은 도비에게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말로 인해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도비에게 해리포터가 양말을 선물하면서 스니코스코프라는 물건이 나와요. 근데 이 스니코스코프라는 물건이 뭐냐면 론이 해리의 13번째 생일에 선물한 물건으로 이제 주변에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 때 빙글빙글 빛을 발하면서 돌아가는 유리 팽이 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당시에 해리포터가 이 팽이를 선물 받자마자
너무 이 팽이가 빙글빙글 돌아서 해리포터가 버넌 이모부 양말에다 넣어서 이렇게 둘둘 싸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말을 이제 도비에게 선물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다른 챕터를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요. 좀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무도회 장면은 영화에서도 되게 재밌고 헤르미온느가 정말 예쁘게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론이 레이스 달린 로브를 입으면서 뭐 할머니 같다 뭐 이런 장면으로도 표현이 되었었는데 저도 아주 재밌게 봤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일러스트 에디션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표지에는 혼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포악한 용이었고 이 해리포터 불의 잔 시리즈에 꽂힌 트라이 위저드 컵의 첫 번째 과제였고 해리포터가 여기서 용감하게 알을 훔쳐내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불의 잔 시리즈의 뭔가 대표격인 장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책을 보자면 굉장히 중간중간 귀여운 일러스트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는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일러스트 에디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글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일하게 이제 챕터별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내내 조금 지루하지 않게 그냥 줄글만 읽었을 때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미스터 위즐리 씨가 이 해리포터의 이제 머글 집을 방문하게 되는 버넌 이모부 집을 방문하게 되는 장면인데 굴뚝을통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위즐리 씨의 얼굴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조금 영화랑은 조금 다르죠. 중간중간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거는 크롬 일러스트인데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이 크롬 일러스트가 영화에 있는 크롬보다 훨씬 잘생겨서 저는 이 크롬을 더 좋아합니다. 다양한 일러스트가 들어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뭐 좋아하는 시리즈를 저처럼 하나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 목표는 이제 다른 시리즈도 다 구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적는 건데요.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를 구매하게 되면 리뷰를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는 걸로 할게요. 모두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2021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